부탁드립니다. 예, 장재훈입니다. 제가 이 정권이 하도 SOC를 경멸을 해서 SOC를 좀 늘리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님과 경제부총리하고 질의응답을 한 거 보고 있자니까 어찌 그리 당정 협의를 많이 하셨는지 아주 찰떡이에요. 예?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당이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그러면 그나마 어려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일자리 예산 각자 그랬습니까? 가짜 일자리 예산, 일자리 없애는 예산 그거 각자 그랬던 겁니다. 부총리님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어려워진 일자리 상황에서 재정으로라도 받쳐줘야 된다. 이해 반한다. 아주 부창부수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세금 주도의 5기의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칭하는 겁니다. 이 정권은 도대체 얼마나 일자리를 없애야 실패로 인정할 것입니까? 3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일자리 부국이 3천 개 일자리 만들어내는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정권은 실패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고 오기라는 거죠. 국민들과 대결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나가보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체감 못하십니까? 정책과 진단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한테 뺨 맞고 세금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저희들이 주장하는 23.5조 가짜 일자리 예산 어떤 유형이 있느냐? 쓰지도 못하는 예산 대폭 증액을 합니다. 이걸 쇼윈도 예산이라 그래요.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예산 대폭 증액해 왔습니다. 국민 기피 예산입니다. 기업들이 쓰지도 않는 예산 대폭 증액했습니다. 기업이 외면하는 예산입니다. 자, 가짜 일자리에서 어떤 거 있는지 맛보기 좀 보여드릴게요. 일자리 안정자금 7월 말 기준으로 31.6% 집행했습니다. 2.9조 중에 0.9조 집행했습니다. 지금은 몇 프로 집행했습니까? 예. 잘 보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예. 먼저 쭉 하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금 몇 프로 집행했냐고요? 지금 51%. 51%? 돈으로는 51%.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요. 2.9조 중에. 예, 그렇습니다. 2.9조 중에 제가 7월 말 기준으로는 2.9조는 0.9조 집행했어요. 지금 1.5조 집행을 했고요. 1.5조 했어요? 예, 그다음에 많이 하셨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물론 10월 말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집행을 어떻게 했죠? 집행률이 낮으니까 지원 단가를 13만 원에 15만 원 인상했죠. 몇 가지 그 기준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총리님 지원 인원이 변동 없이 지원 단가를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의 15.4%를 더 집행한 겁니다. 이게 통계 조작이죠.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 지금 저희가 그 예산상 236만 명을 예측했는데 지금 256만 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제 그 중에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 아니 31.6%에서 15.4%가 더 집행됐는데 이거는 지원 인원의 변동 없이 단가를 올린 집행입니다. 아니 그렇지 마치 집행 참나. 저하고 나중에 나가서 한번 따져봅시다. 예, 그러시죠. 예. 마치 말이죠. 집행률이 개선된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저는요 이거야말로 집행을 위한 집행이에요. 불용을 줄이기 위한 꼼수 삭감입니다. 의원님 제가 꼼수입니다. 말씀드려도 의원님 시간 뺏지 않으니까 제가 더 말씀해 보세요. 주시면 주시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진행률은 이제 그 시점으로 맞고 제가 말씀드린 건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신청자가 이미 예산 그 인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중복 지원이나 이제 엄격히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그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돼도 1년치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실정은 앞으로 재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올해 얼마 갖고 왔어요? 글쎄요, 지금 저 2조 9천억 예산 중에서 전액을 다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내년 예산은 얼마 갖고 왔어요? 내년에 2조 8천억 갖고 왔습니다. 똑같이 갖고 왔어요? 아닙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0.1조?
의원님 그거를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자 하는 거죠. 10월 말까지 다 인정할게요. 이거는 소위에서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허위로 지금 이게 집행되고 있는지 소위에서 저희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그런데 또 똑같이 2.8조를 갖고 와요. 의원님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의원님 2.8조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예산 심의 마지막에 3당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넣었던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페이드아웃 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받고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줄였던 것입니다. 쓸 만큼만 갖고 가세요. 예, 그다음에 너무 오래 끄니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있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 이거 예산의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사회보험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주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나 또는 새롭게 최저임금대에 속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도 해당이 됩니다만 부총리님, 이거는 미가입자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미가입자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 예. 집행률 괜찮죠? 제가 지금 숫자 갖고 있지 않지만 괜찮은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집행률이 왜 괜찮으냐? 기가입자들 비율. 이게 미가입자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기가입자들 비율이 전체 80% 육박하는 겁니다. 목적에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더 지원하는 거예요. 이름 바꿔야죠. 그러면 처음에 사회보험 지원 정책 결정을 몇 년 전에 할 적에 저희가 한 취지는 그런 지원을 통해서 취업을 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일부 이렇게 기왕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 일부입니까? 80%가? 숫자는 제가 지금 좀 봐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왜곡돼서 쓰여지고 있는지. 사회보험 미가입자를 제로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처음에 드론리 사업을 할 적에요. 최저임금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을 했습니다. 뭐 표현은 다르지만은 최저임금대 120%까지 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미가입자가 직업을 없게 하는 목적이지만 부총리님 이거는 명시가 돼 있어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게 왜 쓰여지는지.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높다고 또 4,631억 증액가 왔어요. 1조 3천억을. 이름을 바꾸든지 이 부분에 정교하게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고용창출 장려금 집행률 43% 맞죠?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숫자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좀 가지고 오세요. 지금 갑자기 사업을 쭉 얘기를 하시니까요. 제가 지금 대여섯 개 지금 비교하는데 그거 못 외우세요? 지금 아닙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고용 창출은 제 기억에 맞다면 금년대 80% 이상 집행을 80%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9월 말까지 36.1%인데 맞습니까? 9월 말까지 제 기록으로는 36.2%입니다. 그것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추가 고용 장려금, 내일 채용 공제 등등 이런 것들이 적어도 80% 이상 80%요? 할 것입니다. 예. 이것도 부총리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집행률 높이기 위해서 업종 제한을 성장 유망 업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조건도 3명 고용 시 1명을 지원하던 것이 1명 고용 시부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원 금액도 1인당 667만 원에서 1인당 9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왜 기준을 자꾸 완화해서 퍼주기를 합니까? 그 기준을 정할 때는 국가에서 이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불용된다 그래가지고 기준 완화해가지고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자꾸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금 낭비죠. 그게 이제 불용을 없앤다는 목적보다도 그 정책의 목표에 맞게끔 현장에서 점검을 하면서 부총리님 그러면 목적에 맞게 그럼 기준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 목적에 맞게.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안 팔리니까 기준을 자꾸 완화해가지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준은요 올해 집행된 금액을 보고 내년에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다가 기준을 바꿉니까?
안 받아도 될 사람에게 한 건 아니고요. 정책의 취지에 맞춰서 지금 예컨대 중소기업의 미스매치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요, 부총리님. 네. 올해까지 이거를 집행해보고 이 기준으로 올해 결산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준을 정할 때, 그 다음에 기준을 바꿀 때 그렇게 잣대가 틀립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추경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 같이 의논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자리 자금이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 가짜 일자리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취업 성공 패키지. 이거는 참 보면 패키지 취업 성공의 일자리 질이 참 문제가 있어요. 최저 수준의 알바 일자리 62.9%가 최저임금 일자리입니다. 그래 놓고 취업 성공시켰다. 이 패키지를 통해서 취업 성공시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62.9%가 최저임금 수준인데 아시고 계십니까? 취성패도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왜 하죠? 예? 취업 성공 패키지를 왜 하죠? 보다 나은 일자리에 취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65%가 최저임금 일자리, 아주 안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취업 성공이다 그래가지고 4천억을 더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이제 고용부 사업이라서 내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최저임금대가 됐던 그 이상이 됐건 어쨌든 취성패가 젊은이들에게 취업과 또 자기 개발에 좋은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아는데요. 네. 그 말씀은 제가 그 선의는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 취업 성공 패키지의 목적에 잘 부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쓰려고 그러면은 좀 더 내용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취업 성공 패키지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를 인정을 하셔야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으니까 소비 때 그래서 저희들이 네. 정말 이건 현미경 심사를 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집행이 잘못되고 있고 이 집행이 아웃풋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왜 이 정부가 일자리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아웃풋이 이것밖에 안 되고 또 고급 일자리가 왜 안 생기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겸허하게 들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비 과정에서 저희도 드릴 말씀 드리고 또 고언을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채용 공제. 이거 다 소위에서 따집시다. 따지는데 7월 말에 5.8%, 8월 말에 9.7%고요.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용 공제 7월 말에 30.7%. 그런데 2배 정액해 왔어요. 내일 채용 공제는 의원님 그때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전액 소진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얼마 틀린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일자리 예산만큼은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고요, 의원님. 이게 지금 중기부 내지는 고용부 사업인데 저희 기재부 재정당국에서 이것을 보면서 의원님이 보신 것보다 더 꼼꼼하게 집행 실적 사업 목적을 보고 더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해오십니까? 예컨대 내일 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차가지고요. 이게 지금 새로 자, 그다음에 정말 코미디 같은 그러나 울고 싶은 코미디. 단기 알바. 참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김현미 장관님 심심하신 것 같은데 한국철도공사에 역에서 짐 들어주는 거? 그런 아르바이트 시켰습니까? 그거 잘 모르시죠? 기재부가 일괄적으로 공문 내려보내가지고. 네? 처음에 그런 일자리에 대해서 안을 올렸다가 저희가 나중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때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거 잘 모르셨죠?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봉사 영역이죠. 봉사 영역이에요, 일자리가 아니라. 어쨌든 그다음에 유은혜 장관님 일자리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없애야 됩니다. 그죠? 잘 없애셨어요. 유은혜 장관님. 국립대학 1000명 고용해가지고 불 끄기, 온도 유지, 문 개방 이런 아르바이트 고용하라고 그랬었어요? 그게 이미 부경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근로장학생 국립대학이 이렇게 돈이 남아돕니까? 국립대학 예산 좀 아니고요.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네. 예? 우리 부산대학교 그렇게 첨단 융합 전문 단과대학 개설하려고 12억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거 확 자르고 이런 거 9억 8천 쓰고 있습니까?
그거는 근로장학생 등 방학 때에 아니, 근로장학생도 매칭하잖아요. 사립대학은. 예? 사립대학 근로장학생 매칭하잖아요. 매칭 정부 돈하고. 그렇죠.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사업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됐기 때문에 그래요? 했던 일입니다. 성과가 예. 됐어요? 이미 다른 학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돼서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 참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풀 뽑기? 예, 겨울에 풀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보고가 됐다가 나중에 없어서. 없어진 일이고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일자리들은 늘 있어 왔었던 일자리입니다.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겨울에는 제설과 관련된 것 하고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제초와 관련 인력들을 단기적으로 쭉 운영해 왔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일자리 좋아졌는지 우리 기재부 장관님한테 말씀드릴까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시겠다면서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661만 4천 명이죠. 정규직 3천 명 증가할 때 비정규직 3만 6천 명 증가했어요. 우리 시장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청년들 20대 3만 3천 명 일자리 없어졌고 40대가 5만 8천 명 일자리 없어졌습니다. 임금 격차는 8만 3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정부가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부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그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혼재돼 있죠. 일부에서 일자리 질이 좋아진 측면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아진 점도 있고 두 개가 다 혼재됐다고 안 좋아진 점도 생각합니다. 있고 뭐 질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네.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산업 구조나 또 고용 패턴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총리님, 이 정권이 평화가 경제라고 되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경제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남북 경협 하지 말자고 한 적 없습니다. 평양선은 국회 패싱해놓고 예산 내놔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총리님, 철도 예산, SOC 철도 예산 얼마 듭니까? 판문점 선언 추계 지금 정부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한 추계 안 하겠습니까? 그거 좀 가져오십시오. 어디는 300조, 어디는 100조, 어디는 67조. 그러면 저희는 깜깜이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됩니까? 그거 좀 공개하시고 같이 알고 국민적 동의를 얻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평양선은 패싱해놓고 우리 보고 그냥 깜깜이로 우리 추인해라? 어떻게 추인을 하겠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북측과 그런 구체적인 협의 없이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번에 5천억 증액해온 거 그거를 담그면 그럼 도대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설세가 쓰여질지를 모르고 국회가 야당이 그걸 어떻게 네, 정부가 국회에 제출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없습니까? 네, 이번에 철도와 관련해서는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착공식과 조사 비용까지가 추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사업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때 추계를 하는 것이고요. 또 사업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